저함수의 활용 세 번째 파트입니다. 유형 1, 2, 3, 4는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유형이고요. 다 똑같은 방법으로 풉니다. 반드시 제가 이 설명하는 방법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지만이 헷갈리지 않고 접근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2차 함수의 근은요, 판별식 D라는 놈으로 근을 찾아내요.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 근이라고 하는 말은 해라고도 표현하고요, 교점이라고도 표현하겠죠. 근, 해, 교점 다 X축과 만나는 점을 보고 말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만약에 그래프가 두 개가 이렇게 있다면 교점이 근해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래프가 한 개이면 X절편도 근해라고도 표현할 거예요. 아무튼 간에 2차 함수는 근을 판별하는 방법이 있더라 이 말이야. 뭐? 판별식 D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런데 우리가 3차 함수요. 근을 어떻게 판별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1번, 그림을 퍼펙트하게 그리면 돼요. 그림을 퍼펙트하게 그리면 된다. 무슨 말이냐? 극대 극소의 점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X축과 Y축이 어디 있는지만 알아낸다면 근의 개수를 이렇게 퍼펙트하게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주어진 식에 미지수가 있다면 절대 이 그림을 완벽하게 그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배우시는 거예요. 잘 한번 보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3차 함수가 기울기가 양수라고 전제했을 때요, 근을 3개 갖는 형태예요. 근이라고 하는 거는 X절편이라고 했죠. 근이 3개인 경우고요. 3차 함수가 근을 2개 갖는 경우는 물론 최고차항의 부호가 양수일 때만 전제합니다.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일 거니까요. 이렇게 그림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근을 1개 갖는 경우도 2개예요. 이런 형태 아니면 이런 형태겠죠. 동의하시죠? 그런데 얘네들 3개의 공통점을 찾아보면은요, 첫 번째, 극대 곱하기 극소의 부호가 무엇이다?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극대값 곱하기 극소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근이 몇 개이다? 3개라는 걸, 3차 함수의 근이 3개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근이 2개일 경우는 극대 또는 극소에서 반드시 기울기가 0인 지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접하려면은요. 그래서 극대 곱하기 극소가 0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근이 1개일 때는 극대 극소의 부호가 서로 같아야 돼요. 같으니까 서로 곱하면 무슨 수가 나온다? 양수가 나온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박아놓고 있어야 돼요. 박아놓고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이제부터 하이라이트예요. 잘 들어요. 하지만 잘 들으세요. 실제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어요. 이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 551번 문제예요. 이 그림이, 이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 위한 K값의 정수의 개수를 찾으라는 문제예요. 오케이? 그러면 방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잖아요.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 근이다 라고 하면 극대값 곱하기 극소의 부호가 무엇이면 서로 다르면, 즉 음수이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지 않느냐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극대값하고 극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울기가 0인 지점을 잽싸게 알아봐야 되네요. 0하고 2가 나와요.
그러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는 말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일 것이고 극대값은 2-k가 될 거고 2는 뭡니까? 8 마이너스 4, 3, 12 더하기 2 빼기 k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가 돼요. 즉 2 마이너스 k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가 뭐이면 돼? 음수이면 돼요. 여기서 마이너스 앞으로 빼고 여기서 마이너스 앞으로 빼면 플러스가 되니까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k값의 범위가 마 2부터 2이다. 이해되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마 1, 0, 1 총 3개가 된다 라고 답을 내는데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정답이나 이렇게 풀지 않을 거예요. 오케이?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서 그런 이유를 알려주고 언제 극대 곱하기 극소의 곱을 이용하고 언제는 얘를 이용하지 않는지를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봐요. 다시 한번 식을 쓸게요. 자, 다음과 같은 식이 있는데 근이 서로 다른 근이 3개여야 된대요. 어떻게 푸냐면 상수항이 미지수가 있을 경우에요. 오케이? 상수항이 미지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수항을 다른 쪽으로 한쪽으로 넘겨서 생각의 전환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림과 이 그림은 교점이 근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미지수가 없기 때문에 퍼펙트하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요. 어떻게? 방금 전에 하는 것처럼.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가 되겠죠. 0을 넣으면 2가 나오겠고요. 2를 넣으면 얼마예요? 4, 3, 12, 12 얼마야? 0을 넣으면 2가 나오고 2를 넣으면 8-12 더하기니까 마2예요. 자, 이제 잘 보세요.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림이 2개 있다라고 생각했고 얘는 상수함수죠. 상수함수니까 x축하고 평행한 선을 그을 거예요. k값이 이게 y는 k라고요. k값이 2보다 크다면 교점이 한 개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k값이 2라면 여기다가 선을 긋는 경우죠. 교점이 몇 개예요? 2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2하고 k값이 마2 사이에 선을 그으면 교점이 몇 개가 될까요? 3개가 되겠죠. k가 마이너스 2일 때 이런 상수함수 선을 그으면 교점이 2개가 되겠죠. 마2보다 작을 때 y는 k라는 선을 그으면 교점이 1개가 생기겠죠. 지금 이렇게 풀면 장점이 뭐냐면 교점이 3개다. 근이 3개일 때 뿐만 아니라 교점이 2개, 즉 근이 2개일 때 근이 1개일 때까지 퍼펙트하게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풀이했던 이 방법은 극대 곱하기 극소의 방법은 언제 써야 하느냐 명확하게 알려드려요. 수업 시간에 질문할 테니까 잘 들어요. 상수가 k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미지수가 상수가 아닌 곳에 있어 버리면 반드시 극대 곱하기 극소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상수항이 미지수로 되어 있으면 한쪽으로 넘겨서 다음과 같이 그래프 두 개의 교점이 근이다 라의 마인드로 풀어내셔야지만이 퍼펙트하게 어떤 변형되는 문제도 다 풀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꼭 유형 1, 2, 3, 4번을 잘 보시고 묻고자 하는 미지수가 아마 다 상수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방법으로 풀어라 이 말이에요. 한쪽으로 넘기고 그래프가 원래는 한 개였는데 두 개다라고 생각하고 교점이 근이다 이 마인드로 풀어내시면 변형되는 어떤 문제도 다 풀어낼 수가 있다 하고요. 극대 곱하기 극소가
양수일 경우, 0일 경우, 음수일 경우 근이 3개다, 2개다, 1개다 이것도 외워야 되는데 언제 써먹는다고? 미지수가 상수가 아닌 곳에 붙어 있을 때 써먹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